우리나라 대표 유통기업인 롯데그룹이 5년 전부터 백화점, 마트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의 전체 직원 수는 최근 2년 새 약 3,500명 감소했으며 신규 채용 규모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마트는 2024년 총 직원 수가 전년 대비 1,300명 이상 줄었고 2년 전과 비교해 약 2,500명 감소했습니다. 롯데마트도 같은 기간 약 1,000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점포수 축소와 대규모 희망퇴직 실시가 주된 원인입니다. 미국의 경우 2017년 연매출 5천만 달러 이상인 리테일러 중 26개 브랜드가 파산했습니다. 중소기업을 포함하면 2017년에만 총 662개 브랜드가 파산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나 늘어난 결과입니다. 2018년 시어스가 K마트를 포함해 381개 매장을 문 닫으며 버텼으나 파산 보호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마켓 리서치 회사 리테일 인텔리전스의 부회장인 게릭 브라운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00여 개가 넘은 쇼핑몰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에서 탄생한 비즈니스인 쇼핑몰은 미국의 경우 2010년 3,500만 명에 이르던 방문객 수가 2013년엔 무려 50%인 1,700만 명으로 줄고 있었습니다. 인구학적 측면에서 보면 1970년부터 2013년까지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쇼핑몰 증가 속도가 2배나 빨랐다는 것은 공급 과잉도 큰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레저시설과 쇼핑이 융합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리라 봅니다. 위기의 오프라인 매장에 비해 온라인 플랫폼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7년 백화점 매출은 약 29조 원이었으나 전년 대비 2% 하락하며 성장이 꺾였으며 대형마트 업계 1위 이마트는 2018년 3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약 14%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49%, 영업이익은 59% 감소했습니다. 롯데마트의 경우는 3년째 영업이익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몰락 원인 중 하나가 쇼루밍 현상이라고 합니다. 쇼룸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하고 온라인에서 가장 저렴한 쇼핑몰을 검색하여 구매하는 현상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온라인 쇼핑 매출은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아마존, 알리바바 등 온라인 리테일의 글로벌 마켓 쉐어가 2023년이 되면 17.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12월 기준 아마존 웹사이트 방문자 수가 한 달 평균 약 0명인 반면 월마트와 타깃의 방문자 수는 각각 1억 3천만 명과 8,300만 명 정도로 격차가 상당합니다. 더군다나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한 상품 구매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미래의 리테일 시장에 엄청난 파괴와 혁신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2017년 3분기 기준으로 한국은 58%, 태국은 52%, 영국은 40%, 중국은 39%, 미국은 34% 등 계속 증가 추세라는 것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스피커의 아마존 알렉사, 구글 어시스턴트, 알리바바 티몰 지니 등을 통한 보이스 쇼핑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등의 SNS 플랫폼을 통한 쇼핑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변화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혁신적인 기술이 접목된 오프라인 리테일 매장이 선보이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아마존고를 보면 인공지능과 비전 기술 등이 적용되어 원하는 상품을 쇼핑백에 넣고 집으로 가면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이런 형태의 무인 스마트 매장이 급성장하는 곳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RFID 기반의 빙고박스, QR코드 기반의 오샹미닛 등 5천여 개의 매장이 중국에선 이미 영업 중입니다. 새로운 고객인 MZ세대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을 MZ세대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에 능통하고 유튜브와 동영상 채널을 압도적으로 선호하여 정치, 경제 등 사회적 문제에 일찍 눈을 뜨고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이 세대의 큰 관심은 놀랍게도 정의와 환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친환경적이고 정의로운 기업에게 지불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정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낮고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관심에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들 세대의 쇼핑에서의 특징은 당일 배송을 압도적으로 원하고 인플루언서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합니다. 한국의 MZ세대들은 편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정 간편식을 좋아하고 기호가 분명해 수제 맥주 시장이 커졌으며 갑질하는 기업과 브랜드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감을 표시하며 효갱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최고의 커피 맛과 공정무역을 강조하는 블루보틀의 성공은 이들 세대의 특징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요약하자면 간결함, 재미, 정직한 브랜드를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이런 성향으로 선호하는 오프라인 쇼핑 공간에는 흥미, 셀프와 편의라는 핵심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아마존은 딥러닝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고객의 기호와 쇼핑 패턴을 분석한 후 구매를 예측하고 인근 물류센터에 제품을 미리 보내서 몇 시간 안에 배송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습니다. MIT 기계공학과 졸업생들이 창업한 로봇 레스토랑 스파이스는 무인 식당입니다. 주문하면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며 재료를 원통형 인덕션에 담고 요리를 시작해 3분 내에 그릇에 담겨져 고객 앞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과정을 비디오로 구경하고 촬영하며 즐기는 겁니다. 카페엑스는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주는데 하루에 400잔을 쉬지 않고 만들 수 있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의 서마신성은 더 놀라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슈퍼마켓과 식당을 융합하고 무인화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사서 조리 방식을 선택하면 쇼핑하는 동안 로봇이 음식을 조리해서 자리까지 안내해주고 식사 후엔 설거지하는 곳으로 가져갑니다. 온라인 기업들이 인공지능 로봇을 앞세워 오프라인 매장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더 나아가서는 언택트가 고객의 수요로 연결되어 무인화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온라인으로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디지털 로봇으로 무장하고 스마트한 무인 오프라인 매장 시장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월마트가 인수한 온라인 남성복 브랜드인 보노보스 매장은 특이하게도 재고가 없습니다. 매장에서 입어보고 온라인으로 주문 및 배송해줍니다. 쇼루밍 현상을 적극 도입한 것입니다. 온라인 가구 기업들은 AR과 VR 기술을 접목해서 고객들이 온라인상에서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은 2016년 6천억 달러에서 매년 33.8%씩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가장 성장하고 있는 나라인데 2017년 기준 모바일 사용자가 7억 명이 넘고 결제 규모가 16.7조 달러에 이르는데 77%의 국민이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거리의 거린들도 QR코드가 인쇄된 종이판을 들고 구걸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현실입니다. 재밌는 것은 중국 공산당 산하 은행들의 고압적인 문화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모바일 결제 시장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현금 없는 사회가 되면 고객에 대한 정보 주도권이 은행에서 플랫폼 기업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결제도 무척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구글은 음성으로, 알리바바는 얼굴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생명을 연장하는 확실한 멀천다이징 전략도 급성장했습니다.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시스템, 그리고 로봇을 적용한 무인화 등을 투자하기란 오프라인 관습에서 생존한 리테일 기업의 입장에서 아주 어려운 투자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벌어 생존하면서 수익을 창출해 틈새에서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 많은 시간이 허락되진 않겠지만 말입니다. 현재 다이소, 이마트의 노브랜드, 이케아, 코스트코 등 가성비 그룹과 프리미엄 명품 시장 그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어정쩡한 종합 리테일은 최악의 경영 악화를 겪고 있습니다. 노브랜드는 거품을 다 걷어낸
초저가 PB 상품들을 내세워 3년 만에 약 3천억 원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생수, 물티슈, 우유, 쌀밥 등이 주력이었습니다. 미국의 트레이더 조 매장은 먹어보고 아니다 싶은 와인도 환불해줍니다. 직원들의 자율성을 높여 고객 만족도를 최상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일자리가 심각하게 감소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PwC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 자동화로 일자리가 가장 많이 사라질 영역은 도매와 소매라고 했습니다. 또한 2030년 초까지 미국은 38%, 독일은 35%, 영국은 30%가 자동화로 인해 구조조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프라인, 리테일 시장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물류 및 배송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에서의 코로나 집단 감염, 밀려드는 수요로 인한 과로, 그리고 산업재해가 이 시대 리테일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택배기사님들도 빠른 배송을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물건을 현관 앞에까지 배달하고 있습니다. 물류 분야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좋아하긴 이릅니다. 이런 상황은 몇 년 안에 다시 한번 더 바뀔 겁니다. 비전 센싱, 스마트 로봇, 드론, 자율주행 기술이 곧 그 자리를 꿰차게 될 테니까요. 아마존은 2018년 기준 전 세계에 운영 중인 175개의 물류센터에 키 40cm에 무게 145kg의 키바로봇 10만 대를 투입해 물건들을 나르고 있습니다. 박스 포장도 로봇이 합니다. 초수감사절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 5일간 무려 1억 8천만 개의 상품을 팔면서도 이틀 안 배송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중국의 징동닷컴도 자율주행 트럭과 로봇을 활용해 시간당 4만 개의 상품을 분류하고 반경 5km 안의 배송은 무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도 200대의 로봇을 이용해 일주일에 무려 10억 개의 상품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리테일 물류 비용의 40%가 라스트 1마일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라스트 1마일은 주문한 제품이 고객 손에 닿기까지 남은 마지막 거리를 말합니다. 아울러 드론을 이용하는 것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징동닷컴은 이미 6억 명이 거주하는 장수성과 산시성의 마을 10여 곳에서 배송을 드론으로 하고 있는데 비용을 7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테스코는 무인 로봇을 통해 4.8km 안에 있는 고객에게 1시간 안에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리테일러의 운명은 세대 엔딩일까요?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은 어쩌면 리테일러들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들 것입니다. 직거래 블록체인 앱인 INS에서는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30%싼 가격으로 직접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서두에 말했듯이 아마존 알렉사, 구글 어시스턴트, 알리바바 티몰지니 등 스마트 비서의 역할이 커지면서 제조사들은 브랜드 마케팅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알렉사 휴지 주문해줘라고 말할까요? 습관적으로 크리넥스 주문해줘라고 말할까요? 휴지를 말하면 알렉사는 아마존이 추천하는 제품을 배송해주고 크리넥스라고 한다면 킴벌리 클락 제품이 배송될 겁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고용시장에 새로운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20년까지 18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대신 23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차 바퀴를 인공지능 기술로 판단해보니 관리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동안 비용적 측면만 강조하고 안전은 간과했던 분야에 대한 인력 배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방 분야에 스마트 무기가 도입되면 소수의 정예 사이버 군인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기를 관리하고 최적화하고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는 새로운 수요가 지속적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주산업 등 새로운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직장보다 직업, 즉 능력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 명확합니다. 리테일 산업도 문화 콘텐츠, 복합 레저와 융합되어 1인 맞춤형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이와는 전혀 반대로 통신공해에서 벗어나고픈 현대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예트러 리테일 시장도 공존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차별화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